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은 욕구조사와 프로그램 평가 조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욕구조사에 관련된 부분은요. 1970년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소위 석유파동으로 인해 복지국가를 뒷받침할 수 있었던 재정의 한계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커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 복지국가 유형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면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에 대해서 받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세금이었었어요. 국가가 여러 가지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다양한 세금들이 걷어지게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계점에 오고 그다음에 석유 파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에 대한 압력들이 좋으면서 그에 관련된 욕구들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압력들이 상당히 커지게 되었죠. 이런 맥락에서 욕구 파악을 위한 욕구 조사와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조사는 욕구 조사, 기획, 실천, 평가의 어떤 순환적으로 통합되어 욕구 조사와 평가 조사는 그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욕구조사와 프로그램 평가조사에 대한 이해는 사회복지 전문가에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수업에 있어서는 욕구조사와 프로그램 평가조사의 어떤 모든 측면을 다루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욕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욕구는 인간의 어떤 생존과 성장, 발전을 위한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적절한 음식, 주택, 소득, 지식, 사회 참여라든가 개인의 자유 등에 대한 것들이 속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특정한 어떤 개인 또는 소수의 개인에 대한 국한된 때는 개인적인 욕구가 되고 사회 다수에게 확대되면 사회적 욕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욕구는 충족되어야 할 어떤 문제로 보고 많은 경우 욕구와 문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 욕구는 사회적 문제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욕구가 곧 사회적 욕구는 아닙니다. 단순히 개인적 욕구에 모여 있는 것이 사회적 욕구라고 할 수가 없고요. 사회적 욕구와 개인적 욕구가 동일시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욕구의 충족이 바로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 욕구란 개인이 그 사회적 욕구란 개개인의 사회적 충족되기 바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결핍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욕구는 크게 본다면 규범적인 욕구로서 전문가가 특정 상황에 규정한 욕구, 그리고 어떤 느낀 욕구로서 개인의 결핍에 대한 것을 느끼는 욕구, 세 번째로는 어떤 표현된 욕구로서 서비스의 수요에 대한 어떤 기초에 대한 욕구, 그리고 비교 욕구로서 비슷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욕구로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욕구 중에서도 사회복지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표현된 욕구이며 요구자의 어떤 집합적인 행동이 가능한 사회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회적 욕구로는 의식주와 교육, 그리고 보육, 의료와 사회환경, 오락과 가족관계, 주택과 고용 등에 대한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메슬로의 어떤 인간의 욕구를 기초로 해서 5단계, 후기에는 8단계로 좀 구분이 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를 어떤 결핍과 성장으로 나눠서 계층화하였고요. 이에 따르면 결핍 욕구에서는 상층 욕구,
욕구로서 이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층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며 일단 어느 한 욕구가 충족되면 사람들은 그 결핍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결핍 욕구가 충족된 경우에만 사람들은 성장 욕구를 충족하게 되어집니다. 결핍 욕구는 생리적 욕구라든가 안전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그리고 자아 존중의 욕구로서 구성이 되어집니다. 성장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나중에 메슬로는 성장 욕구를 인식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초월의 욕구로서 다시 구분을 하는데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상위 욕구로 올라갈수록 점차 추상적이 되어 가고 그것들이 구체화되기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욕구들은 보다 실제적이고 욕구 해결에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쉽게 일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추상적인 상위 욕구 단계들은 그 실제 파악이 어렵고 따라서 실천 전략의 합의에 대한 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한계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욕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욕구 조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조사 방법으로 특정 지역사회 또는 특정 집단의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의 개발이나 기존 서비스의 보완을 위한 작업에 앞서 대상 집단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욕구조사의 주된 부분은 조사 대상이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욕구의 수준과 서로 다른 욕구 간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죠. 사회복지 분야에서 대표적인 욕구조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한 욕구조사입니다.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대상 집단의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한 어떤 정책 대안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정하며 기관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목표는 크게 다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욕구의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어떠한 정책 대안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욕구의 우선순위를 파악함으로써 정책 대안이나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 세 번째는 프로그램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서 인지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할당한 기준을 수립합니다. 네 번째는 현재 수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파악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그 기관에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의 어떤 중복을 방지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욕구조사를 통해 조직에서의 어떤 기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끝으로 욕구조사를 통해 기관의 활동과 프로그램을 대상 집단이나 지역사회에 홍보를 하기 위한 거죠. 이러한 욕구에 관련된 욕구조사의 필요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관에서 첫 번째 기관의 중심적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관 중심적이고 기관 편의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 운영에서 벗어나 수혜 대상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수혜자 중심이고 수혜자 친화적인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욕구 조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기관 중심이 아니라 기관 중심에서 벗어나서 프로그램에 필요한 클라이언트 중심 형태로서 정책이라든가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들을 운영을 해야 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 기관 운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욕구조사를 합니다. 기관에서 그냥 오늘 이거 하고 싶어, 나는 저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운영에 대한 어떤 체계성, 전문성을 수행하기 위해서 욕구조사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기관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인 조직화를 이룩하기 위해 욕구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자원에 대한 것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에 대한 것들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욕구조사에 대한 것들을 실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역동적인 어떤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욕구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현대 사회가 될수록 환경에 대한 변화라든가 대응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가 과거 1960년대의 환경 변화와 그리고 1980년대 변화, 그리고 2000년대 변화, 2020년대 변화가 똑같을까요? 점점 그 인터넷이라든가 다양한 것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환경의 변화는 정말로 빨라지고 있어요. 그 변화에 대한 속도가 정말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살기 위해서 바로 욕구 조사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프로그램이나 정책 대안 사원 간의 연계성을 형성하고 관련 기관과의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욕구 조사 결과 나타난 어떤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 대안의 어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기관의 어떤 정책성을 확립하고 존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욕구조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욕구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욕구조사 보고서는 라든가 만족도 조사 보고서 그에 관련된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 정도씩 그에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욕구조사 보고서가 있어야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포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초적인 욕구조사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욕구조사에 포함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욕구조사에 포함할 내용은 조사 대상자와 조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욕구조사에 포함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기초자료를 보면 기초자료는 지역사회와 일반적 특징에 관한 자료로서 연령 분포라든가 가족 수, 가족, 아, 가구 주, 연령, 그리고 거주 기간, 그리고 직업 구성이라든가 소득 수준, 빈곤 인구율, 그리고 주택 보급률, 범죄율, 그리고 공공 부조 수혜자 등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특성들은 자료 분석 시 독립 변수 및 통제 변수로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구 파악을 위한 자료입니다. 기존 서비스 평가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료는 욕구 조사의 어떤 본 내용을 이루는 부분으로 세 분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생활 영역에 관한 현재 상황 파악을 위한 자료입니다. 욕구 조사는 일반적으로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현황과 문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한 조사 내용은 경제, 고용, 가정생활, 그리고 교육 상태, 거주, 신체적, 정신적 건강, 그리고 가정관리,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범죄 및 사법 등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여러 생활 영역에서의 어떤 실제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의 차이, 즉 욕구와 문제를 파악하는 데 이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기존 서비스의 완료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서비스 평가를 위한 자료입니다. 서비스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욕구 조사 시 얻어야 할 정보는 서비스 인지 및 활용에 대한 내용과 서비스 인지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요인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인지 및 활용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그리고 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의해 잘 활용되어지고 있는지, 서비스 확대, 서비스 확대 또는 축소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인지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 요인에 대한 부분을 좀 본다면
서비스 존재에 대해서 홍보 부족 여부, 그리고 물리적 장애 및 즉 표적 집단으로부터 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수단의 어떤 불편성의 여부, 시설의 낙후성에 대한 여부 등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지겠죠. 직원에 대한 문제, 즉 클라이언트나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전문성에 대한 부족 등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찾거나 이용하는데 장애를 주는 요인들이 존재하는 여부, 그리고 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 서비스 이용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명예스러운 그 요명을 받게 된 두려움, 그다음에 표적 집단의 과중한 이용 비용 부담, 자격 기준 제한으로 인한 이용에 대한 어떤 불가능에 대한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같은 기존 서비스 인지 및 활용에 대한 정보나 장애에 관한 정보는 적절한 보정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필요 자료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자료에 포함되어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지역에서 심각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문제들, 그리고 현재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및 우선순위, 그리고 장기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의 어떤 하위 집단별, 즉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이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상 지역의 어떤 문제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보다는 서비스를 받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파악되어 수혜자 등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활용 자원에 관한 자료입니다.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사회 정보 체계입니다. 생활정보지라든가 언론 매체, 전단지, 아파트 단지별 소식지,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 등과 같은 의사소통 매체는 지역사회 정보 체계로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계획이나 자원 배분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활용 가능한 물적, 인적 자원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자원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좀 필요로 합니다. 특별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원될 수 있는 공적, 사적 자금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 직원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거나 새로운 직원들의 개발, 훈련하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확장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물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 활용 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활용이 좀 필요로 합니다. 세 번째, 정치적 자원입니다. 프로그램 및 자원 배분에 관한 계획은 정치적 과정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자금 곤란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 자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지역사회 주민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 구청에 대한 관련된 행정도서에 관련된 지원이고요. 그리고 의원,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의 지원, 종교 지도자, 교육 지도자 등 지역사회 지도자들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언론기관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시민단체의 지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욕구조사의 종류에 대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욕구조사는 조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기관의 형태나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 달리 구분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혜자 중심의 욕구조사, 서비스 중심의 욕구조사, 지역사회 중심의 욕구조사로서 좀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수혜자 중심의 욕구조사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욕구조사는 특정 인구 집단을 위해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의하여 실시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특정 인구 집단을 정하고 그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를 추정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관 내 장애인들의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와 생활상의 문제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중심적 욕구조사입니다.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행해지는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병원에서 의료 서비스, 장애인의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직업훈련 서비스를, 장애인 재활시설에서는 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욕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중심적 욕구조사는 표적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 인력을 갖춰야 하고 이들의 욕구와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여 문제 심각성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을 추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중심적 욕구조사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적 욕구조사는 수혜자 중심적 욕구조사와 서비스 중심적 욕구조사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확인하여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후에 서비스의 대상과 그 수준을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적 욕구조사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관한 포괄적이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할 경우 실시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